안녕하세요. 순삭풋볼입니다. 오늘 치러진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는 매치데이 5 두 번째 날 경기들이었습니다. 아스널의 대형 승리, 음바페의 원맨쇼, 파리의 난타전, 리버풀의 충격 패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6개 팀이 치르는 리그 페이지 중 매치데이 5의 일부 경기 일정이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첼시,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등이 먼저 나섰고 오늘은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파리, 리버풀 등이 출전하는 빅매치데이였죠. 에미레이츠에서 열린 아스널과 바이에른의 맞대결은 사실상 리그 페이지 1위 다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초반은 바이에른이 특유의 볼 점유와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듯했지만 아스널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고 빠른 전환으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바이에른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아스널이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추가 득점을 성공시키며 3대1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승리로 아스널은 리그 페이지 5전 전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아스널은 기본적으로 4-3-3 혹은 4-2-3-1처럼 보이지만 볼을 소유할 때는 풀백 한 명이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측면 수비수 한 명이 슬며시 중원으로 올라오면서 중원에 한 명 더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덕분에 아스널은 바이에른의 더블 볼란치, 즉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동시에 견제하면서도 전방 압박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전형적인 공격형 4-2-3-1 혹은 4-1-4-1 구조를 사용하면서 뒤에서부터 짧게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의 1선 압박과 2선 미드필더들의 라인 컨트롤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바이에른 센터백과 수미에게 제대로 된 전진 패스 루트가 열리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스널이 바이에른의 공 출발 지점을 입구에서 틀어막고 뒤에서부터 답답하게 만드는 그림이었죠. 데이터 측면에서는 아스널이 기대 득점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에른이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박스 안에서의 질 높은 찬스는 오히려 아스널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스널의 이번 승리는 승점 3을 넘어 리그 페이지 전체 판도에서 올 시즌 UCL 최상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강화하는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클럽 내부 반응은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레우스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초반부터 난타전 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전반 초반 선제골을 넣으며 홈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음바페가 전반 중반 6분 남짓한 시간 동안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후반에도 음바페가 한 골을 더 추가해 사고를 기록했고 올림피아코스가 끝까지 추격했지만 스코어는 4-3 레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리그 페이지에서 음바페를 전방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한 전환 공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도 초반에는 홈팀의 강한 전진 압박에 고전했지만 한 번 공간이 열리자마자 음바페의 스프린트와 마무리가 연달아 폭발했습니다. 특히 전반의 6분 42초 사이에 나온 해트트릭 기록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해트트릭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포인트는 레알이 점유율 축구보다는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을 노리는 전환 축구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레알은 오늘도 공을 오래 가지는 팀이 아니라 골을 효율적으로 넣는 팀에 가까웠습니다. 올 시즌 리그 페이지에서 음바페는 득점왕, 레이스 최상단에 올라있고 올림피아코스전 4골로 개인 득점 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레알이 상위 8위 안에 안착하고 이후 토너먼트에서 상위 시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와 토트넘의 경기는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히샤를리송과 콜로 무아니의 득점으로 두 차례나 리드를 잡았지만 비티냐가 중거리 슈팅과 페널티킥을 포함해 3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후반에는 파비안 루이스와 파초까지 득점의 가세에 파리가 한때 5대2까지 앞섰고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만회하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3이 되었습니다. 파리는 이 승리로 리그 페이지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파리는 수비 시에는 4-3-3에 가깝지만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들이 번갈아 전진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이용하는 팀입니다. 비티냐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슈팅이나 스루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많았고 이게 오늘 해트트릭으로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티냐는 단순 박스 안 피니셔가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경기 흐름을 뒤틀어 놓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은 앙게 포스테코글루 체제 이후 특유의 높은 수비 라인과 공격적인 빌드업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원정에서는 이 높은 라인 뒤로 비티냐와 파리 공격진이 침투하며 계속해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의 두 차례 리드는 전방의 개별, 기량 덕분에 나온 것이었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조에서는 파리가 더 안정적으로 골 찬스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PSV의 경기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로 남았습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는 듯했지만 PSV가 날카로운 역습과 마무리에서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며 4골을 몰아쳤습니다. 리버풀은 뒤늦게 만회골을 넣는데 그쳤고 수비 라인의 불안과 전환 상황에서의 조직력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리버풀은 클롭 시절부터 이어진 하이프레싱과 빠른 측면 전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데 PSV전에서는 이 강한 전방 압박 뒤에 생기는 넓은 공간이 그대로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공을 빼앗기면
뒤쪽 수비수들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데 PSV가 이 공간을 정확한 패스와 빠른 침투로 연달아 공략했습니다. ESPN 등 매체 분석에 따르면 리버풀은 슈팅수나 박스 안 진입 횟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PSV가 만든 찬스의 질과 마무리의 효율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 PSV가 크게 앞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리그 페이지 상위권 경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토너먼트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을 미리 켜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들을 봤을 때 구단들의 장단점을 이 한 장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점유와 전환을 모두 가져가는 아스널, 여전히 공격적인 바이에른, 공간을 찢어버리는 레알,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한 파리까지, 그리고 높은 수비 라인과 하이프레싱에 기대는 토트넘과 리버풀, 실리적인 역습으로 웅수한 PSV까지 각 팀의 색깔이 이 표 안에 선명하게 담겨있죠.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전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그 전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약점을 얼마나 잘 숨겼느냐였습니다. 앞으로 챔피언스리그를 보실 때도 저 팀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저 골이 왜 그렇게 쉽게 나왔지? 훨씬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떤 철학과 어떤 약점이 부딪히게 될지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전술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